라는 예? 앞으로는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이미 노래를 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변진섭의 노래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국회와 정치권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5월 필요하지. 28일 날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네. 뭐 형식적으로 재표결, 뭐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니까 예. 거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고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국힘 내부의 기류 변화 그러니까 용산을 향한 불만 네. 또 이대로는 안 되는 네. 정말 안 된다 이대로 예. 가면 다 죽는다 예. 그건 사실 총선 전에 내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얘기했- 했던 거예요. 이거 다 죽는다 정말 예. 이러면. 진짜 그렇게 된 거죠. 수도권에서 그러다가 거의 그렇다고 당을 봐요. 나오게 됐습니다만 예. 이제 남아 있는 의원들도 안 거죠. 선거 치러 보니까 야 이런 정말 앞으로 이러면 희망이 아예 없다. 그래서 그 용산의 장악력은 네. 생각보다 빨리 꺼질 가능성. 물론 예.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그렇죠. 예. 22대에서도 기명 투표에서 반란표 나오기는 쉽진 않을 예. 겁니다. 한해간도 무기명. 예. 그 저기 맞아요.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불출마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분이 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리고 국민공감에서 총괄간사, 간사 이렇게 상당히 일종의 이제 친윤계의 파트너십을 네. 가졌던 분인데 일종의 후배가 선배더러 당신 나오지 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할 게 정도.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국힘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네. 소위 연판장 사태도 있었고 예. 그 주동자급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예. 막 이렇게 예. 세머리하고 네, 막 이럴 네, 때 네. 앞장서서 예.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나니까 어차피 다 예상했던 겁니다만 요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총선 끝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 인물 중에 한 명이 배현진 의원.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때 송파 가불병 예. 중에 가불병에 원래 있던 사람 말고 갑병에 뭐 이렇게 예비 후보들을 끌고 다니면서 예. 뭐 같이 예, 삼남매 이렇게 예, 예. 선거운동도 송파 삼남매. 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 이제 다 떨어지고 한 명은 명만- 됐죠. 갑은 됐고 네. 병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앞장섰던 분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철규 의원과 같은 스탠스를 취해 갖고는 당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윤핵관 거절각이에요, 이제 당이? 이제는 다 알죠. 이제 아, 내가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휩쓸리면 안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누가 중심축이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글쎄 이번에 전당대회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먼저 뽑힐 테니까 예.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글쎄 영남권 어차피 지금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영남 쪽이 워낙 대부분이니까 네. 일단 누구를 원내대표로 뽑느냐를 보면 대충 분위기는 나오겠죠.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당대표 선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6월 아닙니까?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6월 내지는 7월. 예. 근데 7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뒤로 갈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실패한 전 비대위원장이니까 예. 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부담일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쟁자들이 그걸 공격을 많이 하겠죠. 네. 하지만 여름 휴가철 이후로 전당대회가 미뤄져서 네. 뭐 9월 이후에 열린다. 그러면 시간적 텀도 길어지고 예. 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도 약간 희석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7월을 안 넘기고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을까 합니다. 잠행 중인 한동훈 위원장이 20일 만에 자택 인근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뭐하고 같이 포착이 됐냐? 선거운동 내내 신고 다녔던 애착 운동화. 그걸 신고 한동훈 위원장의 뒷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어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 이것도 우연일까요? 똑바로 건 이것도 예측. 선수끼리 왜 이래 정말. 이게 개봉박두다. 이제 곧 등장한다. 몸 푸는 거라고 좀 봐요. 몸 푸는 거다. 그 애착 얘기를 운동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애착 운동화 신고 다시 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아, 어머니? 그 지인은 항상 한동훈 위원장 위원장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우리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찍기 위해서 지인이 대기 상태로. 그러니까요. 뒷모습 보니 앞모습도 보고 싶다. 뒷모습만으로도 화제성이 이 정도라니. 하여간 뭐 이런 의견들이 막 줄줄이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곧 그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실에서 이게 나쁜 정치라고 했어요. 그 최상병 특검법이 나쁜 정치다.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일방적인 입법 폭주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써 있어서 읽었어요. 아 예. 근데 일단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진석 위원장 비서실장 얘기나 이런 거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이 뭘 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9개월째 기다렸어요. 한 번도 수사 발표한 적 없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경북경찰청이 그 9월인가 어느 시점에 저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나서 지금 물경 6개월이 지났습니다. 뭔 결과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자 어느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수사기관이 의문의 국민의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 의문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손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 그것도 온 여론의 관심사에? 아니 이거 저는 고의적인 직무 태만이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이 사건이 언제 수사됐지 관련자 소환했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압수수색 한 번 하고 나서 끝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뭔 수사를 했으며 그다음에 공수처가 요즘 힘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주로 국방부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사 관계자들 전원 소환 누구냐 하면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뭐 이런 사람들 법무관리관 했고 그런데 보면은 다 강압적인 지시에 밀려서 행동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지시를 한 사람이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 있으면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대로 됐다면은 아마 대통령실을 벌써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이시원 했다던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종덕 안보실 2차장, 뭐 거기에다가 해병대에 나가 있는 김모 대령, 박모 경정. 아니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기록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사건 흐름도를 벌써 몇 개월 전에 다 만들었을 건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변두리 수사 쪽만 이렇게 훑어 저인망처럼 훑고 다니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일단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기소권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원이 다른데 이걸 공수처 수사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게 물론 공수처라는 기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인력이 안 된다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필사적으로 막으려나 봐. 네. 필사적으로.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청문회를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미묘한 타이밍에 계속 임명하지 않다가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한 대통령실의 뭐 입장? 아니,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지금 딱 오동훈 후보를 임명했을까요? 아니 그거야 뭐 누가 봐도 네.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 중이니까 예.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 계속 공석이었던 공수처장을 지명을 해서 예. 인사청문회를 한 것으로 뭐 누구나 예. 그런 예.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예. 어제 갑자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탈당했어요. 국민의힘을 탈당을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은 탈당한 것만 확인하고 본인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누가 뭐래도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총선에서 낙선했다고 정치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탈당한 거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누가 뭐래도 예. 이 수사와 관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니 이미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네. 이제 신범철 전 차관 예. 어제 국힘 탈당했죠. 이거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쁜 정치라고 했습니다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정치는 용산에서 먼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은 수사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관할권이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로 보내야 돼요. 아니 그게 법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왜 되돌리려고 했느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되돌리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어느 참모 한 명도 이게 법상 안 됩니다. 이게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그럴 필요도 없는 네. 그 사건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기소 대상으로 분류되면 검찰로 다시 가는 건데 네. 이게 법이고 뭐고 전혀 무시하는 나쁜 정치를 누가 먼저 했어요. 그래놓고 아직도 이 사퇴 파악이 안 반성을 안 해. 반성을. 예, 말씀하신 신범철 차관에 관한 문제가 저는 예. 본인의 신경 변화라고 아, 보여져요. 신경 예, 변화다. 그런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또는 예. 정권에 대한 어떤 깊은 실망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 자기들이 다 지시해놓고 그러고 이런 어떤 논란 때문에 천안갑 선거에서 신범철 차관이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거기 지역구 TV 토론 내내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묻고 또 묻더라는 거야. 그 민주당에서. 네, 후보가. 예. 그리고 해병대가 그 지역구로 쳐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선거 유세만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 해병대가. 그랬구나.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치명타라 그러지만 이게 본인의 그 선거 전략이라든가 임하는 어떤 그 자세는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의 초기에서 꽤 많이 앞서가던 지역구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뒤집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심판 여론 때문에 뒤집혔겠지만 본인은 자꾸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고 일단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반응을 다소 보이다가 탈당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이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임기 연장을 안 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예. 이미 국방부에 후임 법무관리관 공고가 나갔습니다. 예. 여기도 심경 변화예요? 그러면 6월인데 예. 임기가 예. 이 저기 저기 더 이상 나는 연임 안 하겠다는 게 본인 뜻같이 나는 보여진다고. 뭐 굳이 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관례는 연장금을 한 번 더 해서 네. 최대 5년까지 되는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가. 그런데 이제 3년 됐으니까. 예. 그런데 신범철 그 유재훈 두 사람이 예. 당시 국방부에서 제일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 저기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 거를
조사본부로 이관시킨 때 행동대장이고 네. 그다음에 해병대에 전화해서 뭐 빼라 마라 하는데 전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유재현. 신범철과 유재현이야.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권력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6월 이후에 네. 벗어나게 됐을 때 나는 다소 좀 모종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본인들은 어떤 정권도 지켜주기 싫고 현 정권도 그렇다고 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다 까발릴 수도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은 거야 현재 심경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딜레마적인 상황. 그런데 그렇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그게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이 이 딜레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변수는 분명한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정권에는 시키는데 반대로만 했으면 아무 일 없는 건데. 반대로만 시키는 대로 했으면. 하다가 그러니까. 예, 이 상황이 됐다. 근데 사실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선거 이후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으나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그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쭉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뭐 정당 선거 뭐 이런 거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국민적인 민의를 받아서 한다라는 차원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닌 다른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뭐 여기저기에 그 많이 인용 보도는 안 됐습니다. 텍스트로 인용 보도가 안 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이튿날 바로 그 뭐 EBS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그 성남 FC 사건 증인 신청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법률수석일지 민정수석일지 오늘 뭐 홍철호 수석은 뭐 민생 무슨 아직 이름은 안 정한 것 같아요.